우리 인간은 두 가지의 수단으로 지식을 얻습니다. 첫째, 직관입니다. 둘째, 논리입니다. 논리란 기존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첫째, 직관에서 시작해서 둘째, 논리 있게 연결한 후 셋째,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까지 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의 지식이 만들어집니다. 헛똑똑이들이 하는 실수가 이런 순서를 안 지킨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지도 않은데 어떻게 소화를 시키겠습니까? 개념을 함부로 앞세우면 지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수학 공부가 어렵잖아요. 개념 중심으로 혹은 원리를 알면 잘 될까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공부든 직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관의 도움이 있어야만 공부를 한 만큼 성적이 나옵니다. 고등학생인 제 딸에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무슨 공부든 직관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이죠. 예를 들어 2차 방정식은 개념과 원리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하지만 대체로는 구구단 숫자를 떠올리면서 인수분해를 한다거나 포물선 형태의 2차 함수 그래프를 떠올려서 문제를 풉니다. 그것이 직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의자에 기대어 앉아 지난번에 풀었던 이런저런 유형의 문제풀이 과정을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직관입니다. 어디에서나 어느 분야에서나 초짜들이 헤매는 것은 그들이 개념이나 논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직관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론 지식이 제공하는 직관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관에서 시작하지 못한 지식은 아는 척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얻습니다. 현장 경험을 통해 얻는 것이 바로 직관의 힘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현장에 가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죠. 오늘은 직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는 표상과 직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표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머릿속 이미지로 바꿔 이해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표상은 머릿속 이미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표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대부분의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직관에 대해 설명하기를 그런 표상을, 즉 머릿속 이미지를 만드는 능력이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더 간단하게 용어풀이를 해보고 싶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직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떠올리기로 바꿔 이해하십시오. 머릿속에서 뭔가 떠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직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뜻의 단어입니다. 저는 예전에 직관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인상 때문인지는 뭔지 몰라도 뭔가 이 단어에 비밀스러운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해한 모호한 단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대단한 스킬이나 비밀스러운 방법이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무엇인가 떠올리는 것, 그것을 직관이라고 일컫습니다. 머릿속에 뭐 한두 가지만 떠오르겠어요? 그러면 그 모두가 직관입니다. 동시에 떠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순차적으로 떠오르겠지요. 떠오른 다음에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는 차치하더라도 머릿속에서 뭔가를 떠올리면 그것이 바로 직관입니다. 저는 철학 분야에서 직관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관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직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마치 모종의 의견이나 판단이 덧붙여진 의미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직관을 암, 지식 이런 것과 바로 연결시키는 습관이 있지요. 하지만 철학에서는 비교적 엄격하게 이 단어의 의미를 정의합니다. 철학 용어로서의 직관은 떠올리기, 그뿐입니다. 머릿속에서 떠오른 그 무엇인가를 철학자들은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직관은 다름 아닌 대상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되겠지요. 그 대상이야말로 우리들 머릿속 직관의 목표입니다. 즉 직관의 타깃, 이것이 대상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직관에 대해
아주 아름답게 정의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생각이 목표에 직접 닿는 것을 직관이라 한다. 직접 닿는 것이니까 이런저런 개념 논리 분석 같은 것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따라서 시간적으로 굉장히 빠를 것입니다. 칸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고든 길을 가든 우회에서 가든 모든 생각은 궁극적으로 직관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직관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무엇인가를 직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적다는 차이만 있겠지요. 뭔가를 떠올리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떠올리기 능력은 누구나 갖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강하냐 약하냐, 빠르냐 느리냐, 넓냐 좁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중에는 직관력을 키우는 다양한 방법이 자기계발서로 소개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그런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말이죠, 직관력이 섬세해지는 것을 실제로 느낍니다. 제가 일하는 분야만 놓고 보면 매일같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경험해보지 못한 극단적으로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말이죠, 정말 순식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야 할 방향이 머릿속에서 그냥 확 떠오릅니다. 익숙한 문제에 관해서는 직관이 빠르게 작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관의 다른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경험이라고 합니다. 또 순수 이성 비판에서 칸트 할아버지 말씀을 하나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제 이야기보다는 훨씬 신뢰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대상과 관계 맺는 것을 경험이라고 한다. 그런데 아까 그런 대상에 직접 닿는 것을 직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상과 관계를 맺든 대상에 직접 닿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직관과 경험은 거의 동전의 앞뒷면 같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많이 하면 직관이 섬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세상사 경험을 아주 많이 했는데 여전히 바보인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외견상으로는 베테랑인데 실질은 바보인 거죠. 이런 베테랑 바보는 대체 어떤 이유로 생기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을 지식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관을 했으면 그때의 경험을 논리적으로 정돈한 다음에 머릿속 경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을 해야만 지식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안 하면 직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직관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이지만 또 다른 말로는 머릿속에서 휘발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직관은 그 자체로는 아직 지식이 아닙니다. 직관은 생각의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발한 착상을 했더라도 금세 증발되고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 그 직관이 휘발되지 않도록 붙잡아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간의 머릿속에는 경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저의 머리, 당신의 머리,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기존 지식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당신이, 여러분이 경험으로 만들어 놓은 아니면 공부해서 퇴적시켜둔 지식이 있겠지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기존 지식을 이용해서 직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지식으로 직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일종의 피드백 시스템인데요. 직관은 떠올린 것에 불과하니까 생각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직관을 당신의, 여러분의 머릿속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경험의 양이 커질수록 직관의 힘이 섬세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직관의 의미에 대해 내 머릿속에 무엇인가를 떠올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번 강조합니다마는 떠오른 것은 아직 지식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그 떠올린 것을 붙잡고 그것을 따져봐야겠지요. 기존 지식과 비교해봐야겠지요. 직관에 의지해서 곧바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 사람은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1차 피드백을 끝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직관력이 섬세해지면 놀랄 정도로 빠르게 머리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 직관으로 머릿속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를 했느냐 이겠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